중모 인증카가 이제 판매 채널이잖아요. 오늘은 차를 판매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이 5 시리즈를 보여드릴 겁니다. G바디로 보여드릴 건데 1년 전쯤에 이제 판매한 5 시리즈를 이제 고객님께서 차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정비를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하고 나서 관리도 판매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중모 인증카 판매 채널에서 찍게 되는 거고요. 수입차는 과연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차를 보러 가볼게요. 자, 이 5 시리즈인데요. 이 5 시리즈가 중고차로 사실 판매량이 가장 높은 모델 중에 하나기도 하죠. 사실 이 고객님이 이제 출고하는 당시에도 정비를 많이 해가셨어요. 해갔는데 그 소음 나는 거를 고치는 겸 경정비를 맡기고 싶다 해서 보낸 거긴 하거든요. 일단 차 상태가 어떤지 한번 떠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차를 한 5대, 6대를 사갔었어요. 이렇게 고객 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또 오지 않겠습니까? 아, 꼼꼼히 봐야지. 거의 1년 동안 주행을 거의 안 했네. 한 5,000km밖에 안 탄 것 같네. 지금 12만 5,000km거든요. 근데 한 12만 정도에 저한테 사갔었단 말이에요. 소모품을 갈 게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비 내역서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여기서 정비한 차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션 오일 교체도 했고,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등속 조인트 부트도 일단 갈아놨어. 예방 장비랑 등속 조인트 부트는 제가 갈아드렸던 거거든요. 1년쯤 지났으니까 엔진 오일 한번 갈면 될 것 같거든요. 정비할 게 지금 없네요. 그리고 지금 또 시동을 걸었을 때 고객님이 보내주신 사진에서는 떨림의 소음이 있었어.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머플러에 그 브라켓이 이제 부러졌거나 머플러가 떨리는 소음 같았는데, 일단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 떠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증상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 추운 날은 진동이 심할 거거든. 근데 아침 출근하자마자 켜봤는데 안 나네. 이러면 또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못 찾겠어요? 지금 못 찾겠어서 큰일 났다고 합니다. 떨리는 소리가 나면 들려야 되는데, 근데 따라라락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따라라락 할 만한 데가 있을 텐데. 일단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 봐야겠네요. 아, 이런 소리이긴 하긴 하다. 네, 그죠? 근데 이게 났다가 안 났다 한다는 거 보니까 맨날 세우는 여기 증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온이 막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평소보다 엔진 소리가 많이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어서 보내준 거고, 중간에는 갑자기 괜찮았다 느껴지는 거는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끄고 다시 시동을 걸면 엔진이 이미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기능적인 고장의 문제는 아닌 걸로 이제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또 갈 게 있으면 갈아달라고 소모품 정비하고 싶다 했는데 그것도 할 게 없어 지금. 고객님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1년 정도 됐으니까 엔진 오일 가실 건지, 또 냉각수 문제는 따로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디퍼런셜 기어 쪽에서 정말 미세하게 묻어있는 그 누유가 이제 있더라고. 이 후륜구동차의 단점이 디퍼런셜 기어 오일이 거의 1리터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리터 수가 적기 때문에 누유가 발생을 똑같이 엔진이랑 하더라도 금방 오일이 없어져요. 얼마 남았는지 이제 찍어볼 수 있는 게이지도 없거든요. 근데 디퍼런셜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하게 고쳐도 한 200만 원 나와버리고, FM대로 맞물려 있는 기어를 같이 교체하면 500만 원씩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입차에서 누유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리 예방정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방정비를 하면 한 60만 원에 끝날 거를 가만히 방치하다가 해버리면 또 한 50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수입차든 국산차든 사면 정비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구매하고 나서 5,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아까울 수 있어요. 보통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체 주기는 막 15,000 이러잖아요. 근데 엔진 오일은 주행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갈아주는 게 맞습니다. 얘는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5,000km를 탔지만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냉각수 같은 부분도 물론 정확히 보려면 막 비중계랑 이런 걸 다 써서 봐야 되지만, 일단은 오염이 된지는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엄청 깨끗하네. 이 바닥에 글씨가 보일 정도로 깨끗하니까 냉각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에 윤활작용을 하는 엔진 오일, 냉각을 담당하는 냉각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꼭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패드 같은 경우도 안전에 직결된 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잘 체크를 해주는 게 좋고요. 패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트레드랑 같이 연도도 같이 중고차를 사시면 체크를 해줘야 돼요.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았는데 연도
연도가 너무 오래됐다 이러면 타이어 마모가 남았다 하더라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타이어도 안 타고 세워놓기만 해도 여름 됐다가 겨울 됐다가 또 여름 됐다 겨울 됐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고무가 막 딱딱해지고 경화가 많이 돼 있어서 얘는 또 지금 한 22년도 타이어에 트레드도 한 60% 정도 남았으니까 정상 수치고요. 패드는 너무 좋네. 뒤쪽도 뭐 앞쪽이랑 같은 타이어인데 마모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남았다. 얘가 조금 덜 남았네요. 근데 아직까지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50%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고장이 최대한 없이 오랫동안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차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점검을 안 한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놓고 차 팔 때 수리비 뺀다고 뭘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차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되팔 때도 금액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이상이 있었으면 컨텐츠는 좋았겠지만 이상이 다행히도 없었네요.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오늘처럼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다 차 봐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지. 벌써 이 채널에도 지금 한 5,000명 정도 구독자님들이 계시잖아. 이 5,000분이 다 정비를 나한테 받아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을 못해 일을. 저도 이제 차를 판매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한테 차를 사가신 분들에게는 100% 다 해드려요. 그거는 한 번도 안 봐드린 적이 없어. 하지만 그냥 봐달라고 하면, 오늘 구독하고 오늘 차 봐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건 좀 힘들다. 우리 업체에 와주신 고객님들은 제가 끝까지 케어한다. 요거는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혹시나 뭐 진짜 큰 수리비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뭐 상담이나 아니면 업체 소개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